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방송을 하는데 제가 목이 잠길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목이 잠기거나 또 지난번에 많이 목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엘러지였습니다. 그냥 미리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 안 해 주셔도 되고 걱정해 주셔서 분들은 감사하고요.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KLEE469 그 다음에 현베일스 제가 라스네임을 제대로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BALES 베일스 이렇게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현베일스들 가끔 이렇게 아주 슈퍼땡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카오뱅크에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들은 제가 요 다음에 같이 모아서 또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자율 구독료라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이 다 이 방송 라나 방송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후원이 라나 방송을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의 이제 새로 대통령감으로 마리아 마차도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로 갔다. 그리고 그 여자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를 이제 해하려는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있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전부 밀리터리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차후에 마리아 마차도 그 여자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오랫동안 이제 아포지션 반대쪽에서 많은 그런 일을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이제 차베스나 마두로에 대항해서 그래서 이제 그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차세 다음번에 대통령감으로 이제 부상한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이 더 나오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티나 피럴스는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방송한 날 아마 뭐 트통이 사면을 했나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복잡한 얘기가 뭐냐면 트통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연방정부 페더럴 연방 죄를 지면 그 사면이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 티나 피러스는 주 법원에 저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통이 사면을 해도 지금 티나 피러스가 콜로라도 주지사가 이제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면을 했는데 왜 안 나오나 이제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송이 인텔을 받으면 실제 방송이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리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틀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티나 피러스 소식이 제가 이미 방송에 올라간 후에 직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차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지금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티나 피러스는 부정 땡땡 뿐만이 아니라 콜로라도 주의 감옥 시스템에 관한 모든 폭로가 또 되는 데에 하나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어떻게 이제 진전이 되어 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젠가요?
그 육군과 해군이 이제 풋볼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디움에 이제 뭐 수만 명 이상이 군인들이 이제 모여서 그 전통적으로 하는 경기예요. 뭐 백 몇 번째라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트통이 그 추천돼서 이제 어느 팀이 먼저 할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동전을 던지는 그거를 트통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수만 명이 트통이 그 경기장에 들어서니까 막 아주 그냥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트통을 환영하고 반갑게 아주 맞이하는 광경을 봤는데 굉장히 그 애국적인 그런 느낌을 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리터리한테 일반적으로 그 인기가 높은 대통령이다. 뭐 역사 이래 이렇게 군인들한테 인기가 높은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짜 뉴스 많이 들으시면 뭐 트통이 지금 뭐 워싱턴에서 뭐 인기가 없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나 이제 그 저쪽 애들은 참 말을 그냥 만듭니다. 거짓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냥 사람들이 헤드라인만 보면 아, 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트통이 지금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가장 큰 마이크로칩을 만드는 사람이 엔비디아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젠슨 황 대만 출신인데 그 젠슨 황이 이제 그 누군지 아시죠? 그 한국에 에이펙 때 갔을 때에 비즈니스맨들 전부 모여서 그들도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누굽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과 같이 그 강남에 무슨 치킨집에 튀김 깐부치킨이라나 뭐 하여튼 그 치킨집에 치킨 튀김을 먹으면서 회동한 일이 있죠. 그래서 뭐 밖에 뭐 한 500여 명 이상의 기자들이 밖에서 그걸 취재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뭐 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통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마이크로칩 이거를 중국에다 팔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다 팔 거다. 근데 중국이나 이 CCP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시진핑과 CCP 중국 공산당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분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아, 그게 어떻게 시진핑이 중국이고 중국이 중국 공산당인데 근데 중국 공산당은 여러분 딥스입니다. 딥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후진타워입니까? 하고 장점인 그쪽이 CCP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새 파벌을 얘기했었죠. 뭐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뭐 할 수 없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 시간을 소모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이제 비하인드 씬 이면에는 엔비디아의 그 마이크로칩을 사실 미국의 밀리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이게 인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엔비디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엔비디아 주식 얘기도 지난번에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트통의 제네시스 미션과 연결이 돼 있다. 제네시스 미션 제가 지난번에 자세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네시스 미션은 스타게이트 오퍼레이션과 거의 모든 AI 오퍼레이션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또 많이 패닉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뭐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은 뭐 테크놀로지한테 우리가 컨트롤 당해가지고
이게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되지만 사람들이 전체 픽처를 보고 그 안에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면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헤드라인 보고 뭐 또 뭐 각자 뭐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뭐 신모자가 있네 없네 뭐가 뭐 어쩌네 저쩌네 다 내피셜로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를 어디 가서 들으시고 또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한번 그냥 믿으면 쭉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거의 다 부패했다 그랬죠. 이 부패를 없애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거의 디지털 시스템이라든가 이 디지털 시스템이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80년대에 나온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왜 ATM이라는 거 있죠. 그 자동 현금 인출기인가요? 뭐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 ATM,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다니는 신용카드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 자체가 다 1980년대 이후로는 금융과 디지털이, 다 인프라가 그때 80년대 이후로 깔린 겁니다. 그래서 딥스가 그 인프라를 통해서 계속 돈을 훔쳐가고 돈을 그걸로 옮기고, 그래서 가장 큰 뱅킹 시스템 중에 하나인 그 월드뱅크 같은 데는 필랜트로피라 그래요. 필랜트로피라는 건 이제 자선 뭐 이런 뜻인데, 그 필랜트로피라는 미명 하에 그런 거를 돈을 엄청나게 돌리고 하면서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도 부패가 거대하고 심해서 지금 그 자체를 밝히고 처음에 밝혀야죠. 그리고 증거를 들어서 밝히고 그들을 뽑아내 버리고 깨끗이 청소가 돼야 우리가 말하는 내사라니 지사라니도 하고, 또 내사라 지사라 그 전에 전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가고 있는 수순 중에,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모리스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리덱티드라는 유튜브도 하고, 이 사람이 팍스뉴스에서 옛날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네시스 얘기를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저거 방송에서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앞으로 하려는 얘기의 일부를 리덱티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계속 이런 인태를 쏟아내니까 이게 이해도 좀 안 되지만, 이게 다 뭔 소린가, 이게 뭐지, 그냥 아님 말고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들으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쏟아놓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잘 들어두시면 이게 이제 골격을 딱 세우고 그 세부적인 인태를 들으시면 이제 머릿속에 딱 감이 잡히셔야 돼요. 이쯤 되면. 제가 5년 4개월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머스크가 이제 말하기를 이유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슬슬 머스크도 불을 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클레이튼 모리스도 이거는 너무 굉장한 정보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의 어떤 한 부분, 근데 적은 부분이 아니에요. 큰 부분을 러시아와 합치고 그들이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을 만들 거다. 그리고 이거는 슈퍼 AI 시스템과 연결돼서 이 AI 시스템은 그 모든 부패, 코럽션을
트랙을 할 거다. 이제 그리고 왜냐면 돈으로 다 이제 부패가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트랙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돈의 흐름을 알고 새로운 디지털 화폐와 연결되고 또 나토와 연결된 EU의 그 관리들을 없애고 유엔을 없애고 트통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유엔이 가장 부패한 조직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레이튼 모리스도 일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했지만은 이제 트통이 그 유엔 연설에서 그랬죠. 유엔이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미국으로 그 일리갈 마이그런트를 보내면서 미국을 침범하고 있다, 인베이전 하고 있다라는 걸 유엔 연설 가서 했죠. 그 연설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인터넷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이제 구당탕 누가 구테타를 구당탕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구당탕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당탕을 중단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그런 걸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중단 트통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스탑이 됐죠. 그래서 트통이 맨날 방송에서 그랬어요. 뭐 베네수엘에서 감옥문을 열고 그 죄수들을 다 내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통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게 내셔널 시큐리티예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나토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또 유엔이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이다. 내셔널 트레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엔은 우리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적으로 위협적인 조직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파격적인 언사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연설할 때 트통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말하기를 EU가 똑같이 이제 트통과 입을 맞추어서 말하기를 EU가 곧 붕괴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로스차일드가 EU를 만들었죠. 그리고 모든 비밀 사회하죠. 한국말로 할게요. 비밀 사회. 그들의 조직 있죠. 비밀 조직. 그런 것들이 다 연루돼서 그런 EU를 멀쩡히 잘 사는 각 나라 유럽의 한 개개 국가들이 다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룹으로 그냥 묶어가지고 EU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거는 잘 되려고 묶은 게 아니고 망가뜨리려고 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묶는 얘기를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서 지금 끝날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EU도 붕괴가 될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딥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 그랬죠.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그렇게 젤렌스키가 유럽 지도자를 만나면 돈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마크롱이나 뭐 키어 스타이머나 영국 수상, 그 다음에 숄츠나 독일 수상,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젤렌스키를 만나면은 그냥 뭐가 그냥 매여 있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딥스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제가 카자리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카자리아가 이제 그들의 일종의 출신들이 이제 밑에 후손이 로스차일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자리아의 항상 영원한 로스차일드라고 말하면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의 딥스에 아주 본거지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갈 때에 거기가 아주 본거지가 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많은 그들이 악한 비즈니스는 거기서 다 자행이 되었었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이미 사우디의 살만 왕세자지요. 그 빈 살만과 이미 얘기를 했고 인도의 모디와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유라시아 지역을 연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폭탄 같은 소식이에요. 오늘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인텔 받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아까 말한 러시아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러시아가 북유럽이라는 거 이제 뭐 노르웨이, 핀란드, 그 뭡니까 저 또 하나 저 스웨덴 그런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을 북유럽이라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요즘은 뭐 여행 안 간 지가 오래돼서 그쪽은 매우 춥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데 그 러시아가 북유럽의 일부를 컨트롤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sounds scary. 굉장히 이게 좀 뭔가 좀 두려운 소식 같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또 주변국을 또 호령호령해서 지배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지금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제가 전 세계의 부분 리저널리 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도 전쟁을 몰아내고 이 지금 논의들 각 부분 나라들이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빈살만이 대표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 땡 나라에 좋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정부가 문제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 땡 나라가.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야 되고 밤낮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인프라를 이 지역에 세우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이에요, 계획. 그게 뭐 먼 나라가 아니라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슬슬 곧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나 방송에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 중을 제가 2020년 8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많은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죠. 전 매드베드 얘기 또 옛날에 미리 했었고 근데 뭐 마크롱 와이프 얘기도 했었고 뭐 트통 돌아온다 얘기했었고 데볼루션도 얘기했었고 그 매드베드는 혹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이고 이거 불특정한 다수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귀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드베드 출시도 안 되는데 뭐가 지금 됐냐는 거냐.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트통이 직접 매드베드 동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매드베드가 무슨 동화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미 5년 전에 그 트통이 연설 중에 매드베드를 언급했으니 내가 그거를 믿고 신뢰해서 당신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제 또 곁길로 그만 나가고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면 또 그다음에 미국에 전에 말한 내용인데 트통이 1기 때부터 그린랜드 산다 이런 얘기 했었죠. 1기 때부터 그 말 했어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아주 좀 더 적극성을 띠고 그린랜드를 내가 이제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어요. It's a done deal.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진행 중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말이 나왔으면 이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아닙니까?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죠. 노스 아메리카에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미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보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약 세 군데로 묶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저로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한 4년 전인가 제가 인텔에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묶어서 노스 아메리카하고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로 묶고 그 러시아하고 유럽은 그렇게 묶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하기도 했었고, 이런 얘기는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수년 전에. 근데 이게 이제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프라라고 그러죠.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이제 인프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이제 세상에 오고 묶고 하면 말입니까? 전 세계를. 그럴 때에 굉장히 very super intelligence 한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그 딥스가 숨겨놨던 그 6천 개의 테크놀로지 밤낮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게 풀어지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든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인프라도 깔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새로운 통신 시설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텔레콤 통신 그거는 여기에는 뭐 잽도 안 되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거는 뭐 고장도 나고 느리고 뭐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쓰면 그런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 시설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것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정확히 알고, 만약에 인신 땡땡 그 나쁜 불법적인 거,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서로 음모를 꾸민다든가 하는 거는 또 누구가 저거 제거해야 돼 하면서 서로 음모하고, 그런 목숨을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할게요. 누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 새로운 시스템, 통신 시스템은 바로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 헥셋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니 국방장관, 근데 전쟁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래서 그 피트 헥셋이 이러한 이야기를 연설 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걸 들으면 또 두려운 마음이 들죠. scary.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없어지고 뭐 이건 뭐 우리가 뭐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그러면 전 세계 80억 인구를 그냥 그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냐?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선하고 뭐 착한 시민들은 뭐 그 사람들이 상관도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요주의 인물이나 그 사람들이 뭐 대화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단어랄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쫀쫀한 그물망에서 그런 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프라이버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선하고 착한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필요가 없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면 프라이버시 이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잘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if you are not plugged in 이게 뭐냐면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나나 방송에 특수한 이런 인텔을 전달해주는 이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극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도 전 세계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에 플러그 인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전기 왜 이렇게 저 벽에 붙어 있는 그 아울렛에다가 플러그 이게 전기 꽂지 않습니까? 그게 플러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 이 사람들은 이제 뭔데나 정신을 차릴 거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비상방송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이제 재판 과정 그런 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뭐 그러면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나는 세상에 이런 희미하게 이런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어?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리 깨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우 그들에게는 이런 게 슬슬 일어날 때에는 굉장히 스키어리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을 미리 슬슬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상방송이 터지고 10일간의 뭐 달크넷을 했으니까 암흑 시간이 있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진 거예요? 이러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안 없어졌어요. 그거 포텐셜리 그거 합니다. 왜?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전 세계 사람 와들짝하고 깨웁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파이널리 깨어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지금 알아서 깨어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리 알고 희망도 갖고 좋은 소식, 좋은 세상 올 거다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여러분, 암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암의 넘버원 요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먹는 거 잘못 먹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또 뭡니까? 뭐 아주 그냥 안 좋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지만 첫 번째 주요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마음을 잘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 들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다 스트레스풀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을 미리 알고 마음의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지털 지금 뭐 이제 우리를 막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과거에 그 한 세계 단일 정부 하려는 애들이 맨날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고 뭐 유럽 일부에서는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싹쓸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가오는지 또 모르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지금 파머들이 트랙터 타고 런던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뉴스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현장에서 보고 전해주지 않으면요. 뉴스고 어디고도 일체 발표가 없어서 모릅니다. 지구 한쪽 끝에서 일어나는 한쪽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도를 해줘야 알지. 언론인들이 뛰어다니면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라든가 그런 걸로 우리한테 디지털 아이디 생기면 이제 우리는 뭐 꼼짝없이 저희들한테 매여있네 뭐 이런 공포스러운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또 디지털 아이디는 디지털 커런시는 화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화폐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단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너럴들, 장군들도 알고 군인들도 이미 자기네들이 어세스먼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1번 처음 번 거는 우리가 과거의 그 올드 월드, 과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올드 월드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례로 이제 돈이 어디 있는지 또 추적도 안 되고 흐름도 모르고 또 사람들은 무슨 불법적인 일을 어디서 꾸미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딥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딥스나 엘리트들을 보호하던 정보국,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국이라든가 그런 옛날의 올드 월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딥스나 CIA나 이제 모사드나 MI6는 이제 영국의 정보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P,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바티칸. 요것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한 자들이. 그들이 지배하던 지금까지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강력한 글로벌리스트의 세상으로 모든 그 비밀 조직 사회, 그들의 그 사회를 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계속 지배해 왔죠. 그래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수상이라든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들이 컨트롤하는 풀 디지털 AI 시스템과 그 테크놀로지, 좋은 테크놀로지들을 계속 억누렀던, 그리고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정책을 하던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가든가, 이제까지 말한 게 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말한 지금까지의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계속 살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다른 길은 힘모자 밀리터리 디지털 아퍼레이션과 새로운 강력한 디지털 테크를 컨트롤하는 또 숨겨놨던 모든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공개해서 알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안정화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그런 테크놀로지가 소개되고 공개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스테빌라이즈, 안정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의 모든 국가의 부정부패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은 나라는 일도 없는 거예요. 다 부패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고 부정 그 땡땡은 70여 개국 국가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트랙이 돼야 되고, 추적이에요. 추적 트랙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서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플러그드인 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지배하며 우리는 어떻게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스케일되고, 스케일드가 이제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알렉스 존스도 그랬고, 데이빗 아이크 같은 사람도 뭐 그냥 굉장히 우울하고 비관적인 뉴스만 주는 사람이죠. 영국 사람. 그 사람이 사실 좋은 공헌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 사람 것도 많이 옛날에 20년 전인가요?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 사람 거 듣고 딥스가 있는 것도 알고 많이 깨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뭐를 못하냐면 계속 지금은 또 사람들에게 비관적인 뉴스만 줘요. 두맨글룸만 준다고요. 두맨글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아이고 그런 그렇지. 뭐 그래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가는 세상은 너무나 이제 디스토피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캔디스 오웬도 뭐 오웬스도 이거 블랙 그 흑인 여자 있죠. 그래서 뭐 새로운 이거 영어로 얘기해도 될 그 뭐 뉴월드 오더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 건데 캔디스 오웬스가 그런 얘기도 또 언급할 거라 이거죠. 그러나 모두 다 다시 또 그러고 뭐라면 트통을 또 의심할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뭐 딥사냐, 뭐 딥사고 결탁한 거 아니야, 뭐 타협한 거 아니야. 앞에서 뭐 연극 꾸미면서 저 사람 정체가 의심돼, 뭐 이런 사람들 답답하죠, 여러분. 한번 믿고 나가면 쭉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각자 뭐 뇌피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와서 아이고 뭐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래서 그 트통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한다는 게 여러분 해보니까 한 5년 4개월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게 제가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신경을 일일이 뭐 누가 와서 뭐 댓글에 와서 쓰는 거를 만약에 신경을 계속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방송 1년 정도 하고 말고 갔었어야 돼요. 갔었어야 돼요. 그냥 다행히 이제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있고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밀어붙이고 나왔는데 뭐 그런 거 뭐 아주 그냥 뭐 저기 새 가슴인 사람들은 이거 어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서 모두가 이제 트통을 다시 의심을 하고 반대를 하고 아이고 뭐 비난을 하고 그러고 나올 거랍니다. 앞으로.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게 이제 루킹 글래스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서든니는 뭐 갑자기죠. 그래서 갑자기 다시 또 투통하게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맞다 투통이 맞게 했네 우리가 잘못 오해했네 그러고 다시 돌아올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계속 여기 저는 그냥 투통한테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fluctuate란 말을 썼으니까 뭐 요동을 친다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요동을 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방송을 해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으면은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것이 지금 요즘 놀란 일이 뭐냐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faster and faster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러면 지구에 있는 국가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묶은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리퍼블릭 오브 리전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화국 그런 얘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두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 거다. Everybody will be wealthy 그랬어요. 예. 뭐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뭐 듣기 좋라고 귀에 음악 같은 소리라고 막 계속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인텔에 나온 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나중에 되고 나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5년 후에 예를 들면 이제 지금부터 5년 후에 지금을 바라보면 아이고 그때 그 라나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렇게 됐네. 여러분들 그렇게 될 날이 오기를 전 바랍니다. 제가 트통 나가 있는 4년 동안에 트통 돌아온다. 근데 그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통은 맨날 뉴욕 법원에 맨날 불려가서 뭐 막 그냥 억울한 그런 대우를 당하고 그 뭐 아주 어둡기 짝이 없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주구장창 돌아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자주 제가 얘기했지만 매드베드하고도 연결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드베드는 매드베드로 세퍼릿하게 뭐 다른 어떤 그런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드베드하고 연결되고 모두가 테슬라 에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드베드는 지금 테네시에 있고 이것도 머스크나 연관이 돼 있고 머스크가 최대의 AI 센터를 테네시에 구축을 해놨죠.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 전용 방송에서 얘기한 그 머스크, 그 현재의 머스크, 그 사람의 실체를 제가 자세하게 멤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들으신 분은 가서 들으시고 그 제목이 아마 머스크 얘기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멤버 방송에서 얘기한 그 머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는 여러 가지 작전에 지금 참가하고 있고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드베드는 뭐 진작에 테스트 트라이얼은 이미 끝났고 밀리터리들이 현재 쓰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매드베드는 프리퀀시로 고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머스크는 백악관과 협력해서 백악관이라 했으니까 뭐 투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서 2026년에 내년이죠. 그 이후로 출시를 좀 푸시한다.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그러니까 26년인지 27년인지는 모른다. 이제 그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건 뭐 그때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매드베드 뭐 너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매드베드 배들리 아주 간절히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세계가 이 AI가 지금 AI가 이제 너무 뭐 요즘 AI를 얘기 안 하면 뭐 얘기가 안 되는 시기인데 그 AI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에, 알게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어떤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뭐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릴 거다 이 말입니다. 이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퀀텀 레벨의 슈퍼 AI 시스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 악눌러 왔던 그런 지하에서 나온 지하 시설에서 나온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라는 얘기 했죠.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마운트 맥켄리 알래스카의 마운트 디날리를 마운트 맥켈리 이름을 트통이 취임하자마자 바꿨죠. 그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밑에 베이스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마운트 헤이즈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뭐냐? 그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흰모자가 장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다 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흰모자의 작전과 모든 세상의 딥스를 축출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거기에 정점에 뭐가 있냐?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슈퍼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거. 수도 씨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반복은 학습의 효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위험한 그 안 좋은 사람 손에 가면은 위험한 무기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티클 무기라든가 이런 아주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무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구할 플랜 투 세이브 더 월드 그랬으니까 세상을 구하는 플랜이다. 이거와 연결된 게 이게 슈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드밴스드라는 건 뭐 선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강력한 뭐 선진 기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이게 스케어리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밀리터리가 현재 우리에게 말하기를 국방장관 핏 헥셋이 뭐 전쟁부 장관이 더 이상 우리는 디펜스가 아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부가 아니다. 트통은 되자마자 이제 야 전쟁부로 이름 바꿔. 그래서 디파트먼트 워가 됐죠. 그래서 트통은 본인 자신이 월타임 대통령이라고 전시예요. 전시. 월타임이라는 건 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의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트통이나 피텍셋은 세계의 인프라를 직접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어택한다는 거예요. 디펜스 뭐 어택이 오면 거기 앉아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최대의 공격, 죄송합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디펜스만 하고 있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각자의 컬처로 자기의 문화유산으로 이제 돌아갈 거고, 그들은 2027년, 2028년, 2029년에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독일 등 국가 내부에 있던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넷사라 지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넷사라 지사리를 받으려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자기 뭐 보통 사람 뭐 사업도 벌일 수 있고, 가게도 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은 돈으로. 그리고 땅도 받아서 뭐 농사 질 사람은 농사도 짓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EU 딥스가 정책적으로 뭘 했냐면 유럽을 아주 이 중동 애들을 그냥 대거 몰려가서 중동 사람들이 유럽 국가에 고루고루 들어가서 그 나라들이 유린됐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거를 소로스나 이런 애들이 아주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아주 돈도 엄청 들여서. 그래갖고 더 이상은 유럽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런던 시장은 뭐 무슬림이고, 그러면서 그 유럽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고유 유산이라든가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다 걔들한테 유린되고 퇴색되고, 뭐 유럽이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이제 유럽을 뭐 여행을 지금 더 이상 안 가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가면 뭐 실망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그 있는 뭐 가서 뭐 좋은데 거기만 조금 있다가 오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게 그 유럽 전체 국가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짓밟힌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스웨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이제 그 중동 그런 다른 국가에서 온 그런 남성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걸 당해도 신고를 하면 그냥 뭐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벌도 안 주고 그 남성 쪽은. 이제 그러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수년 동안 진행돼 왔고, 그게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때 16개국 참전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국가가 스웨덴이고, 스웨덴은 한국에 군인을 보낸 게 아니고 의료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의료인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 병사들을 고치고 뭐 난민들을 그렇게 고쳐주고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제가 지금 곁길로 나간 건데, 근데 그래서 한국에 그때 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 어딘가, 내가 옛날에 거기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인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거기 가서 밥 먹은 적이 있는데, 한국의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남아서 아마 그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병원이 중앙의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스웨덴이 그런 나라예요. 아주 박애정신이 강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 꼴을 못 보고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렇게 그냥 그 이민자들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한 말이 뭐냐면,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다시 거기에 들어와 있던 중동 애들 싹 자기 나라 국가로 가면 옛날에 자기네 고유의 문화와 유산을 다시 찾고 다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내 나라 제 나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못 받아요. 그 나라로 돌아가야 받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얻을 이익이 어마어마한데 왜 그 남의 나라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 가면 자기 나라 말, 언어도 자기 나라 말하고, 옛날에 뭐 가족이나 친척 다 있는데 뭐 남의 나라 가서 그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게 그 소리예요.
제가 말한 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이면에서 비하인드 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시작이 됐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준다. 그래서 저는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텔을 전해주는 입장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뉴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저 전쟁 얘기도 해봤어요. 모든 이 세상의 전쟁은 다 딥스가 일으켰어요. 아시죠? 그냥 가까운 걸로 따져서 에, 그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굵은 전쟁만 얘기할게요.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우리나라 직접 고통받은 나라죠. 그거 다 딥스 작품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이 그 39년부터인가요? 시작된 2차 대전에 참가 안 하려고 하니까 참가시키려고, 그게 41년인가? 하여튼, 그 진주만 폭격을 일본을 통해서 하죠. 가미카제. 근데 그거를 그때 대통령의 루즈벨트가 걔네들이 그거를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미리. 근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미국에 드디어 성난,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그럴까? 그러면서 결국, 안 되겠어. 우리도 전쟁 참가! 이래갖고 참가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사의 이면을 진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르 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걸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다 알고 이게 자꾸 이제 토끼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고 아니까 제가 막 어느 때는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잘 안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래 기도하면 뭐 좋다니까 기도해봐야지 뭐 근데 아니면 말고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에 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냥 기도합니다. 또 좋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자마다 기도하랬다고 계속 기도하면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맨날 상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기도 안 해 또. 기도 안 할 거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해드릴게요. 누가 부탁했어. 네, 할게요. 그러면 그거 칼같이 지키셔야 돼요. 근데 기도 못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를 그거 참 못 할 것 같은데 생각날 때마다는 기도하겠지만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할게요. 그러면은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걷길로 나가서 이 말 저 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인텔만 짧게 얘기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똑같은 얘기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뒤끝이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주 뒤끝 장렬인데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거 댓글 읽으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인텔이 관심 있어서 들어와서 들으면 아니야 그 인텔 듣고 나가시던가 아예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 크리에이터한테 이래라 저래라 입 닥치시고 그런 얘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물론 그 사람의 의견이 그런 건 있지만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을 이렇게 기를 죽이지 마시오. 그렇게 썼다고 해서 기도 안 죽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짧게 하세요. 나 이제 그 소리, I'm tired of it. 짧게 못합니다.
이게 뭐 인텔이 뭐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뭐 하루에 뭐 2번씩 3번씩 왜 한국의 유튜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루에 5번 6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 뭐 직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뭐 유튜브에서 벌어가지고 그게 다 지탱이 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 이거 올려주시는 분이 열심히 지금 요새 방송 자주 한다고 고생하세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러한 말을 그 생각을 좀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하던 얘기인데 제가 오늘 뒤끝이 많네요, 사람이.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중동, 미들 이스트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이 이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아무 편안하게 자기의 종교를 믿고 그 종교를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살던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트통이 남미에도 국민에게 많은 남미 국가들이 지금 뭐 아주 그냥 이번에 베네수엘라 얘기도 했지만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괜찮은 나라도 있지만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뭐 옛날에 뭐 페론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그냥 정치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수십 년 멍들었던 나라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트통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냥 나라가 그냥 멍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도 뭐 그렇게 석유가 많고 그래도 그냥 옛날에 그 차베스인가요? 그 사람 이후로 마두로 뭐 아주 그냥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멍들었죠, 멍들었죠. 옛날에 그 유니버스인가 무슨 그런 미스 유니버스인가 그런 그 미인 대회 하면요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요 최고로 아름다운 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미인들이죠,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게 그게 왜 그랬느냐? 그 부정땡땡하고 딥스가 그런 애들을 거기다 세워놔가지고 소수의 극소수 몇 사람이 이익을 얻고 나머지는 다 노예 삼은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이 있고 아직도 안 깨어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치통이 남미 국가들에게도 국민들에게 내가 파워를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양이 많은데 제가 이거 하다가 이거 이제 1시간 지나면 중단하고 이거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그래요. 1시간 이상 하셔도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또 많이 남아 있으면 제가 또 요 다음 방송으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근데 마두로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따끈따끈한 뉴스는 마두로가 12월 2일 날 1일 1일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1일 날 도망을 갔고 이스케이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고 그 다음에 12월 1일 이후에도 그 사람이 방송인가 얼굴이 비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도망갔나 건전하게 아니 건재하게 저러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컨퓨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마두로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줄기를 쫙 잡고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가짜 뉴스니까 이번에 또 뭐 마이애미 뭐 며칠 전에 뭐 마이애미 뭐 시장이 뭐 무슨 뭐 오랜만에 뭐 그 뭐 민주당이 뭐 됐다 뭐 그래서 뭐 트통이 뭐 인기가 뭐 있네 없네 여러분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마이애미는
그 옛날에 과거 역사 보면 다 민주당의 민주당.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이번에 또 만담인가 뭐, 만담이가 지금 뉴욕 시장 되는데 벌써 지금 뭐, 삐걱삐걱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그 페더럴 마니를 받아야 되는데, 예. 트통이 뉴요커예요. 아주 유명한 뉴요커죠. 예, 뉴요커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뉴욕에 뭐 한 1, 2년, 3, 4년 살고 나는 뉴요커래. 그런 사람은 뉴요커 아니에요. 거기서 조상 대대가 살아서 뉴욕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 그래요. 예, 예. 잠깐 뭐 유학 가나 뭐 잠깐 몇 년 살았어. 근데 I'm a 뉴요커 그래. 현재 살고 그 뉴요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뭐 현재 살고 있는 뉴요커라는 뭐 할 말은 없지만 그 내가 뉴요커야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예, 잘 알려드리고 그래서 또 유럽은 폴란드나 독일 같은 일례를 들면 폴란드나 독일 같은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문화를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 이민자들이 다 싹 나가줬어.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만 남으면 그들의 컬처나 여러 가지 헤리티지 또 레거시 그런 거를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될 거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커런시 얘기를 하면은 막 뭐 크립토 커런시 이런 얘기하면 막 경기 일으키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세상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바코드 나왔을 때 막 그거 뭐 또 666이라 그러고 난리가 나고 근데 바코드 나와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악한 자의 손에 쥐어지면 아주 그냥 나쁜 식으로 에게 이용이 되는 거고 그게 선한 자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얘기는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새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말부터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해 은행 시스템 뭐 디지털 넘버를 운영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현재 진행 중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과거 방송에서 말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 캐시, 현금이죠. 그거는 이제 싹 없어지고 사라지냐? 그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캐시도 어베일러블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그게 불편해서 거의 모두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산다거나 비행기 표를 사거나 할 때에 빠른 속도로 이제 그게 처리가 되겠죠. 지금보다 더 빠르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걸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건 사러 가게도 가지 않아요. 다 온라인으로 다 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크레이지 세상에 크레이지 월드라고 그랬으니까 미쳐 돌아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관련 인텔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딥스가 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숨겨놓지 않았으면요 이거는 진작에 이루어졌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게 진작에 그런 거 다 풀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도 안 하고 지금 앞으로 맞이할 세상이라는 걸 수십 년 전에 벌써 우리가 맞았겠죠.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먼 장래의 이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고 트통이나 다시 말씀드리는데 머스크, 그다음에 빈살만, 그다음에 인도의 모디 이들이 전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들은 이미 플랜을 하고 있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래서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그랬죠. 힌트를 줬죠. 머스크는 또 거기서 또 슬슬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일하지도 않게 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그거는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플라잉 카 얘기도 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 플라잉 카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그거는 뭐 이미 뭐 조만간에 이제 아예 100%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그런 차가 그 레벨 4인가 레벨 5가 이제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뒤에 뉴스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요거를 요 다음 방송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는 그 정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 마차도 그 여자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노벨 평화상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잘 그게 연결이 돼서 됐는지 우리가 이제 제가 인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인텔 전할 때마다 중요한 알맹이가 항상 있는 게 감사하죠. 제가 그냥 뭐 횡설수설 이말저말 했는데 옛날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면은 참 나도 민망할 텐데 뭐 그렇게 하면 방송을 안 하겠죠. 근데 계속 새롭게 나오는 뉴스가 또 있고 또 그것이 또 다행히 희망적인 뉴스고 인텔은 항상 그 백미가 그 알맹이가 있습니다. 서브스텐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어쩌다가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엮여가지고 여기로 껴들어갔는지 디지털 솔저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인생의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원래 나서기 싫어해서 성격은 제가 엄청 카리스마 있고 엄청 활발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 어디 가면 조용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저의 본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아마 이미 그런 거를 보시고 나를 이 시대에 이런 사람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그냥 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 제가 간간히 설명을 드리지만 그 댓글에 예수님 라나 방송 듣고 예수님 믿고 지금 교회 잘 다니면서 아주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다는 분이 지난번에 몇 분 있었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연락처 좀 남기세요 그랬어요. 제가 좀 전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연락처를 남기는데 유튜브가 하여튼 뭐 연락처가 남기라 그러면 안 올라와요. 문라이트 그분도 연락처 남기시라 그랬는데 안 올라와요. 하여튼 뭐 무슨 어찌된 연유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멤버십 이 또 방송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멤버십 꼭 해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하시고 또 여러분들 제가 멤버십을 얘기 안 하니까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만 보고 계셨던 분은 이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라나였습니다.